마징카이저 인피니티즘이 슈퍼로봇 대전 30에 참전한 기념으로 합의재팬에 연재됐었던 마징카이저 인피니티즘 소설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마징카이저 인피니티즘은 마징가 인피니티와는 별개의 세계관입니다. 이야기는 그랜다이저 인피니티즘 소설로부터 이어집니다. 돌연 남극해의 심해로부터 정체불명의 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바로 베가성 연합 중 하나인 혹성 데네브에서 보낸 거신수였습니다. 압도적인 힘을 가진 그들의 침공을 막기 위해 그레이트 마징가와 그랜다이저가 움직였습니다. 추록이 태치하는 우주에서 왔다는 그들이 대체 왜 바다 밑에서 나왔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동시에 자신이 싸웠던 미케네의 전투수들을 떠올렸습니다. 어찌됐든 지금은 그들을 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광자력 연구소의 유미 야노스케 소장을 찾아온 정체불명의 남자가 2명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자신들을 그레이스 재단의 대리인으로서 유미 소장을 만나러 왔다고 말합니다. 그레이스 재단의 그레이스라는 여성은 미래를 보는 능력이 있었고, 오늘날의 침략과 듀크 프리드의 등장을 예언한 바 있었습니다. 이때 카부토 코우지는 전투가 벌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마징가 제트를 타러 광자력 연구소로 가던 와중이었습니다. 그때 코우지의 눈앞에는 탐험방 같은 것이 나타났고, 그것은 곧 그를 금색빛에 둘러싸이게 했습니다. 그렇게 코우지는 어느샌가 새하얀 신전 같은 곳에 있게 됐습니다.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겠을 코우지에게 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코우지는 그녀의 말투와 옷차림은 얼마 전 만났던 듀크 프리드와 비슷한 느낌을 준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코우지에게 그를 기다리는 제3의 마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코우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 마신이란 할아버지 주조가 자신에게 선물해준 마징가 제트와 아버지 켄조가 미케네 제국과의 전투를 위해 많은 그레이트 마징가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외에 새로운 마징가를 만들 수 있는 자는 없다고 생각하는 코우지에게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 스스로가 만들어낸 겁니다. 제3의 지구의 수호신을. 그녀는 코우지를 베가성 연합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 가능성 속에 존재하는 미래에 데리고 갑니다. 그곳은 50년 정도 지난 미래의 정지위성 포톤 알파라는 곳이었는데, 생김새는 광자력 연구소 혹은 과학요새 연구소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곳에 끝없이 펼쳐진 공장구역에서 보이는 사람은 베개를 입은 한 노인 뿐이었습니다. 그 노인의 얼굴은 코우지에게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수염투성이지만 분명 자신의 동생 카부토 시로였기 때문입니다. 시로가 말하는 50년 뒤의 지구는 처참했습니다. 베가성 연합이 달에 전성기지 스컬문을 건설해 본격적으로 침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때문에 인류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 전성기의 5분의 1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시로는 이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파일럿으로서도 과학자로서도 최고의 밸런스를 가진 코우지를 소환한 사람이 바로 마리아 그레이스 박사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레이스라는 여성의 정체는 바로 듀크 프리드의 동생 마리아 그레이스였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지금 이 미래 시점에서 코우지에게 새로운 마신을 만들도록 해 50년 전으로 돌아가 베가성 연합에 맞서 싸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레이트 마징가와 그랜다이저는 수많은 거신수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혼우우준의 오퍼레이터 어드바이스, 그리고 유엔군 태평양 함대, 신형 ESSM 미사일의 지원까지 합쳐져 그들은 마침내 거신수들을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한편 50년 뒤 미래로 간 코우지는 시로와 함께 새로운 마신을 탄생시킬 준비를 합니다. 포톤 알파의 공정 시스템은 프리드성의 기술을 빌려 구축한 것이었습니다. 시로와 마리아는 코우지에게 이곳에 지금까지 그가 개발한 데이터가 전부 축적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50년 뒤 미래에 자신의 데이터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코우지에게 마리아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새로운 마징가를 만들 수 있는 인물은 주조와 켄조, 그리고 그들의 혼을 이은 카부토 코우지 당신뿐. 시공의 터미널역을 하는 이곳에서 카부토 코우지가 존재하는 다양한 평행세계로부터 새로운 마신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 이곳으로 집결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데이터 파일의 이름은 프로젝트 카이저. 마신의 타입으로는 MTP형과 SKL형이 있었는데, 코우지는 과거의 지구를 지키기 위해 단독으로 시공전이가 가능한 MTP형을 택합니다. 신을 뛰어넘고 악마도 쓰러뜨릴 힘. 마침내 코우지는 수많은 세계의 자신의 지혜와 프리드성의 공정기술을 바탕으로 궁극의 제3의 지구의 수호신 마징카이저를 탄생시킵니다. 파이어 블라스터의 위력은 그레이트 마징가의 300배 이상으로 초합금 유제트 알파 이하의 물질을 모두 증발. 카이저 스크랜더는 대기권대
우주 공간을 불문하고 마징카이저의 공투 제어를 안정시키는 거대한 날개. 이론상 광속을 넘을 수도 있고 시공 제어 능력도 갖는다. 파이널 카이저 블레이드는 항상 기억 초고 주파 전도가 입혀져 있어 우주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물질을 낼 수 있다. 퍼스 브레이커, 시공 초월자라는 시공을 초월하는 마신. 그 어마어마한 힘은 이제 카부토 코우즈에게 맡겨졌습니다. 이 궁극의 마신 왕제에 탑승한 코우즈에게 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내비게이터 역할을 하는 아스트랄 AI L2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L2는 시공 레이더로부터 긴급 신호가 왔다며 코우즈에게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는 기원전 지구로부터의 구조 신호, 또 하나는 코우즈가 원래 있던 50년 전 지구로부터의 긴급 신호였습니다. 코우즈는 망설임 없이 기원전 지구로 향하기로 결정합니다. 50년 전 지구는 테츠야와 큐크에게 맡기고 빨간색 빛을 발하며 아공간을 몸에 두른 마징카이저는 시공간을 도약합니다. 도약은 순식간이었고 시간대는 기원전 1625년. 그때 또 다른 아공간 전이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베가성 연합의 바렌도스가 지휘하는 유격부대였습니다. 그들은 스페이저를 탄 마리아 그레이스를 쫓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떤 영문인지 모를 코우즈에게 L2가 설명했습니다. 이 시간대의 마리아는 아직 코우즈를 못 만난 상태의 마리아고, 여기서 만약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기라도 하다가 미래의 마리아와 함께 만든 이 마징카이저가 태어난 것도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만다행히도 마징카이저의 통신 시스템에 프리드성의 기술이 들어갔기에 이 시간대의 마리아가 코우즈를 알고 있지 못해도 구조 신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코우즈는 바렌도스를 무찌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렌도스의 전력은 기아민 마더번과 원반수 그리고 수많은 원반형 전투기를 포함해 이 일대에 있는 흑성들을 유린하기에는 충분한 전력이었습니다. 이 시간대에 마리아가 가진 레일은 마징카이저의 L2와의 데이터 공유에 성공합니다. 그녀는 카이저가 수정시간 줄인 미래에서 온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마리아가 탄 스페이저의 AI는 마징카이저가 시공 초월의 힘을 지녔으며 그 존재 자체가 특이점이고 단독으로 병렬 우주 전체의 역사에 관여할 수 있는 엄청난 존재라는 것을 설명해줍니다. 바렌도스는 수많은 원반형 전투기들을 보내 스페이저를 쫓았습니다. 원반형 전투기들이 철저하게 스페이저를 몰아세우는 그때 불은 거대한 붉은 날개를 자랑하는 마징카이저가 나타났습니다. 원반형 전투기들은 마징카이저를 향해 일제히 미사일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단 한 발로 중소규모의 도시를 소멸시킬 수 있는 미사일이었습니다. 그음과 함께 미사일의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엄청난 공격에도 불구하고 마징카이저는 기사나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징카이저의 몸으로부터 두기와 폐기처럼 보이는 충격파가 퍼졌습니다. 흩어져 밀집해 있던 원반형 전투기들이 종이 조각처럼 흩날리면서 부서졌습니다. 바렌도스는 본능으로 그 마신이 폭선 프리드의 수호신인 크렌다이저에 필적하는 존재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고는 그 마신의 능력을 보기 위해 원반수 두 차례 출격시켰습니다. 마징카이저는 이에 맞서 양어깨에서 검을 빼냈습니다. 두 자루의 검을 쥔 마신 왕제의 모습은 그야말로 별들의 신들마저도 나란히 할 수 없는 무상무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카이저는 순식간에 원반수들을 두 동강 내었습니다. 바렌도스는 마더번의 사령 속에서 저 가공할 힘을 지닌 마신에게 완패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며 훗날을 기약하기 위해 시공을 도약해 지구 밖으로 사라집니다. 코우즈는 마징카이저가 얼마나 강한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당한 어조로 호소했습니다. 날 기억해둬라. 이게 지구의 수호신 마징카이저다. 우리는 절대로 지지 않아. 그날을 둘러싼 결투의 국면은 조금씩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